이번 주 경제 이슈를 쪽지게처럼 골라서 신나게 이야기하는 시간, 신들린 경제 보란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뉴스는 요거예요. 네. 롤러코스터 타는 세계 증시. 이거 네. 신나는 거예요? 신 안 나는 거예요? 신이 나겠습니까? 아마 투자하시는 분들은 거의 미치죠. 밤잠을 못 맞아요. 이루실 것 같아요. 예. 뭔가 중요한 변동성이 있는 발표가 예. 한 우리 시간으로 한 새벽 3시, 4시, 5시 요쯤 나오니까 예. 이걸 안 잘 수도 없고. 이건 무슨 작전 주식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요새 나타나는 예. 트럼프 리딩방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 나올 수 있겠네요. 네네. 자, 일단 이거 왜 그러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부가 예고했다가 중국을 제외하고 90일 유예하겠다고 다시 발표하고 뭐 네. 그전에 가짜 뉴스도 한 번 있었고요. 네. 증시가 요동쳤는데 일단 한 주 동안 어떤 일이 있었어요, 증시에? 한 주 동안 증시에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증시가 물론 투기는 아니지만 예. 뭐 약간 투기적인 성격이 있죠. 예. 근데 진짜 지난 한 주 동안은 홀짝 증시였다. 그래서 오늘은 홀인가? 라고 했는데 그래요? 짝 했다가 완전히 반대로 가가지고 큰 손실을 보는 경우도 있었고요. 홀인가 했는데 진짜 홀이었어. 그래가지고 크게 버는 날도 있고 예. 이렇게 완전 변동성이 그야말로 극악 수준이었는데요. 예. 예를 들면은 7일 날 보자면 코스피 지수가 5.57% 폭락했는데 예. 10일에는 6.6% 폭등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사실 우리 증시는 그나마 양반입니다. 야, 이 나스닥, 니케이 특히 예. 난리도 아닙니다. 니케이를 제가 지난 일주일간 한번 지수, 이거 예. 지수입니다. 종목 아니에요. 지수 변동을 한번 갖고 와봤어요. 7일 날, 그러니까 월요일 마이너스 7.83, 그 다음에 화요일 플러스 6.03, 예. 그 다음에 수요일 마이너스 3.93, 목요일 플러스 9.13, 금요일 마이너스 2.96%. 예. 이 정도로 왔다 갔다 한 거죠. 그래서 요즘 증시를 보면요. 예. 한 2% 움직이면 예전에는 폭등이었거든요. 맞아요. 요즘은 보합인가? 약간 이런 느낌이 그래요? 들 정도로 너무 지수 변동성이 큰 지난 한 주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어제 또 새로운 뉴스가 나왔는데 오늘인가요? 오늘 새벽인가요? 네네. 스마트폰하고 컴퓨터는 중국산을 포함해서 상호관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정책이 일관성이 없어요. 자꾸 바꾸네. 이건 왜 이런 결정이 내린 거예요? 사실 뭐 일관성이 없다라기보다는 이게 관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각자 생각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예. 좀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얘네들이 착각하고 있네 약간 이렇게 봤을 것 같아요. 관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상호 관세가 있고요. 예. 품목별 관세가 있고 정확히 말하면 보편 관세 세 가지가 있는데요. 보편 관세는 차치하고 상호 관세는 국가별로 해가지고 상호 호혜적으로 네가 20% 나도 20% 이런 관점이에요. 예. 그런데 품목별 관세는 품목에다가 매기는 관세입니다. 그런데 상호 관세를 유예를 하면서 거기에다가 이제 사람들이 막 헷갈려 하니까 지난 금요일 밤에 세관 국경 보호국이라는 곳에서 이 정확하게 이 진짜 수출하는 업자들은 내가 얼마 관세를 물게 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수입하는 업자들은 거기다가 이제 코드를 입력하면은 내가 정확하게 얼마를 관세를 물게 되는지가 나와요. 예. 근데 거기서 이제 업데이트를 하면서 중국산을 포함해서 어쨌든 간에 전자제품 요 스마트폰 같은 게 요게 보편 관세 10% 부과 대상에도 대해진다. 상호 관세도 아니고. 그러니까 관세 면제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제가 관세의 종류 중에 그게 있다고 했잖아요. 품목별 관세가 있잖아요. 예. 우리 자동차 철강에 25% 관세 물었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반도체에 대한 품목별 관세 조만간 발표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어제 발언에 따르면 월요일 날 구체적으로 알려주겠다. 기다려라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럼 전자제품 관세 면세화가 아니라 품목별 관세 대상으로 분류가 돼가지고요. 예. 관세 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주식뿐만 아니라 가상화폐도 이것도 가격 등락이 컸잖아요. 네. 이거는 한 주간 어떤 양상이었어요? 야, 이것도 그나마 나스닥보다 오히려 잘 버텼어요. 변동성을 그나마? 보자면요. 코인보다도 오히려 그러니까 나스닥보다도 비트코인 변동성이 더 적었습니다. 예. 그런데 뭐 여지없이 경기 침체 우려가 부각되면서인지 비트코인 가격도 장중에 7만 4천까지 밀리는 날이 있었습니다. 우리 떨어졌을 때요. 예. 그러고 있다가 또 관세 유예 이러니까 갑자기 또 폭등 이래가지고 8만 6천 선까지 또 올라갔다가요. 예. 지금 현재는 한 8만 3천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 관세가 예를 들어서 중국 다 한다고 그랬잖아요. 전 세계 네네. 아주 쉽게 얘기하면 네. 중국 빼고 나머지는 90일 유예. 그다음에 품목별로 몇 개를 또 유예하고 있어요. 네. 세게 나갔다가 조금씩 처리하는 거잖아요. 몇 가지 일을. 이거를 이렇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은 뭐예요? 뭔가 상황을 오판했던 건가요? 이게 이제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의 말에 따르면 다 계획한 거다.
라고 말을 하는데 트럼프 당신은 다 이미 계획이 있구나 계획이 있구나 이거예요. 이건데 네. 사실 그건 아니고요. 트럼프가 이제 관세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서 제조업을 다시 미국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예. 계획한 여러 가지 수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하. 그 수순에서 약간 뭐지? 좀 잘못되고 있는 것 같네? 라는 게 감지됐다는 겁니다. 가장 큰 게요. 국채 수익률이 급등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 원래 이렇게 뭔가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사람들이 뭘 찾나요? 안전자산을 찾죠. 맞아요. 불안할 때는. 그럼 예. 최고의 안전자산. 미국 국채하고 미국 달러 국채죠.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미국 국채를 찾는데 예. 이제 시장이 불안정한데 미국 국채를 찾는 게 아니라 미국 국채 투매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예. 갖고 있던 누군가가 갑자기 이러다가 이제 큰일 나겠네 이러면서 국채를 시장에 던졌어요. 뭐 중국이라는 얘기도 있고 일본이라는 얘기도 나오던데.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예. 누가 던졌는지는 뭐 아무튼 그렇죠. 배후에 의심이 된다 이 정도인데 그러면서 국채 수익률이 급등했어요. 국채 가격과 국채 수익률은 반대로 움직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10년 만기 그 주전에도 트럼프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거든요. 난 딴 거 안 본다. 기준금리 같은 거 안 봐. 나는 10년 만기 국채 금리만 본다. 예. 왜냐하면 이게 미국 정부가 갖고 있는 이른바 내야 될 이자예요. 예. 그런데 이게 수익 만약에 금리가 1%포인트 뛰면은 미국 정부의 재정 이자 부담이 16%가 급증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걸 끌어내려야 되는데 갑자기 이게 시장이 혼란하고 이러면 이게 그 미국 국채를 많이 찾으니까 금리가 내려갈 줄 알았는데 갑자기 예. 이게 떡상을 해버렸어요. 금리가 4.5까지. 예. 이게 2000 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이제 떡상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 관세 올려가지고 나라 좀 돈 좀 벌려고 그랬는데 이자 더 내게 생겼어요. 지금. 맞아요. 마이너스로 가는 거잖아. 플러스 만들려고 그러니까 그러는데. 이제 약간 한 발 물러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 이에 대해서는 그리고 약간 뭔가 내가 이렇게 때리면 보복관세 하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했거든요. 예. 근데 갑자기 중국이 그냥 치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오판한 게 중국이 예. 이렇게 치고 나올 줄을 몰랐던 거예요. 어차피 그래요? 중국 경제도 안 좋은 상황이니까 예. 이제 자기가 얘기하면은 이제 우리 쪽으로 이제 따라올 줄 알았는데 중국이 너무 세게 나오니까 그걸 이제 오판하면서 트럼프가 이거 안 되겠다. 예. 시장이 너무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한 발 물러섰다라는 해석도 있고요.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이거 다 우리가 계획한 거다라고 아 그래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요것도 계획한 건지 물어봐야 되겠다. 내부자 거래 의심하는 얘기도 있던데. 이게 예. 이것도 계획한 걸까요? 그거는 이제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장이 이렇게 혼란스러우니까 뭔가 이렇게 조치를 발표한 거고 그러니까 내가 큰 그림 그리고 있는데 시장이 몰라줘가지고 내가 이렇게 한 거다라는 게 트럼프 입장이고요. 예. 실제로 이제 밖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자면 관세 유예 90일 발표 전에 트럼프가 자기 SNS 계정에다가 나를 믿어라, 예. 사라 이랬어요. 사라 이러면서 예. DJT라고 이렇게 딱 올렸어요. 그 자기 회사 아니에요? 맞아요. 도널드 J 트럼프? 네 맞아요. 예. 트럼프 미디어 이거 예. 그 티커거든요. 근데 갑자기 4시간 전에 갑자기 뜬금없이 이거 사라 예. 라고 올린 다음에 그다음 4시간 발표했어. 있다가 이후에 발표했어요. 주가가 22% 떡상했거든요.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그러면서 이게 뭔가 내부자 거래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쪽에서요. 그런데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요게 관세 유예가 발표했기 전에 예. 갑자기 나스닥 콜옵션 매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냄새 난다. 나스닥이 12% 폭등했거든요. 그리고 네. 콜로 사면은 이게 이제 몇 배로 레버리지가 그럼 되는 레버리지 거예요. 많이 쓰니까. 그럼 진짜 얼마를 번 거야. 라니까 이제 약간 내부에서 조금 이거 의심스럽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콜옵션 누가 샀는지 조사해야 될 것 같은데.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이거 DJ 트럼프가 됐습니다. 트럼프 리딩방이 됐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사라 이랬는데 진짜 올랐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온라인상에서는 트럼프를 두고 뭐 여러 가지 짤들이 만들어지고 네, 있다는데 맞습니다. 불만이 좀 많을 거고. 네네. 재밌는 거 몇 개 있나요? 네, 이게 이제 우리가 PT 체조하게 되면은 왜 끝에 구령 붙이면 안 되잖아요. 예. 자, 그래서 10회 실시 했는데 사람들이 10회 근데 10회 싫어? 20회 실시 딱 해서 20회 시작하는데 갑자기 자 20회 실시한다 이러고 있다가 그럼 10회 딱 해주고 근데 너만 빼고 중국 125회 실시 이렇게 바뀐 거가 비슷하다라면서 짤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렇구나. 그러면서 이제 예. 팔벌려 뛰기 했는데 지금 다들 혼내고 있잖아요. 지금 예. 트럼프가 괜히 여러 가지 관세로 약간 전쟁을 벌이다가 본인이 맞는 이런 약간 짤이 돌고 있습니다. 이러면 정책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영이 안 서죠.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트럼프가 그 여러 가지 전개하려고 했던 이게 외교잖아요. 근데 예.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신뢰잖아요. 이게 지금 맞아요. 신뢰가 이제 바닥에 떨어진 예. 상황이라 이게 되겠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 내부의 측근들 중에서 나바로 생각 다르고 일론 머스크 생각 다르고 네, 맞습니다. 베센트 생각 다르고 예. 근데 굳이 보유하자면 피터 나바로하고요 상무장관 하워드 루트닉이 약간 강경파고요. 예. 스캇 베센트는 약간 이렇게 온건파로 분류하시면 돼서 시장에 만약에 스캇 베센트 얼굴이 많이 보인다 그러면 예. 조만간 좋은 얘기가 나오겠구나라고 예.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저 미국이 저렇게
헤매고 있으면 이게 미국 일만의 문제가 아닌 게 우리나라를 비롯한 글로벌이 다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저 미국이 안정적으로 굴러가야 되는데 제가 어쩌려고 저런지 모르겠습니다. 피해가 우리한테 오는데. 맞아요. 자, 두 번째 뉴스 좀 보죠. 얼어 죽어도 미국장. 야, 이거 신나는 거예요? 신 안 나는 거예요? 굳이 표현하자면 신이 안 날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어쨌든 국내 증시에 투자해야지 국내 시장에서 자본이 돌아가지고 맞아. 기업이 조달할 수 있잖아요. 자본을. 예. 그런데 이제 다들 미국장으로만 떠나니까 굳이 표현하자면 안 좋은 뉴스인데 근데 또 미국장 가서 돈 많이 버시면 그것도 예. 좋은 뉴스긴 한데 최근 들어서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미국장 가서 깨지고 계세요. 그리고 서학개미들이. 예, 그런데 이게 요번에 미국 주식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뭐 맞습니다. 폭락, 폭등, 뭐 롤러코스터 맞아요. 타긴 했지만, 근데 매수세가 많이 늘었다면서요, 우리 서학개미들이. 그러니까 이게 미국 주식으로 자금은 들어왔는데요. 예. 재밌는 게 뭐냐면 아까 폭등, 폭락 뭐 이런 얘기 말씀하셨잖아요. 그 평가액을 보면은 연말보다 줄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새로 주식을 사려고 돈을 갖고 들어왔는데 주식을 샀어. 근데 평가액을 보니까 지난해 연말보다 적어. 무슨 얘기예요?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그러네. 지금 계속 마이너스라고 하는 얘기죠. 예. 그리고 약간 제가 서학개미분들 투자는 개인의 자유인데 약간 문제되는 부분이 뭐냐면 예. 개미들이 많이 산 종목 상위 10개를 보면 그중에 거의 절반 이상이 다 2배, 3배짜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안 먹어요. 예. 예를 들면 테슬라도 그냥 안 삽니다. 테슬라 2배짜리, 3배짜리 사고요. 비트코인 투자하는 ETF 있거든요. 그것도 그냥 안 삽니다. 2배짜리로 삽니다. 그리고 반도체 한 배 안 사죠. 3배짜리로 삽니다. 근데 이런 걸 사게 되면 문제가 뭐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폭등, 폭락이 나오게 되면 예. 그냥 녹아요. 투자금이. 왜냐하면 이게 레버리지이기 때문에 예. 운용 수수료가 연간 한 6%, 7%씩 그래요? 어마어마하게 비싸게 물어지고 예. 일간 변동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폭등 폭락이 하게 되면 계좌가 녹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예. 이게 뭐 예를 들면은 저기 음. 지금 문자가 들어왔어요. 네네. 2배짜리, 3배짜리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라는 질문. 죄송합니다. 예. 제가 네. 이게 테슬라가 예를 들어서 테슬라의 수익률을 하루 수익률입니다. 예. 테슬라가 하루에 10% 오르면 그걸 2배로 추정해요. 그럼 20%가 오르는 거예요. 예. 테슬라 10% 올랐는데 나는 20% 먹는 ETF가 있어요. 요게 테슬라 불 2배짜리 ETF를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18억 달러어치 순매수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테슬라 그냥 현물 주식 사는 게 아니라 쉽게 하면 ETF 산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네, 테슬라 레버리지를 쓰게 주식에? 설계된. 맞아요. 예. 근데 이게 거의 18억 달러어치 순매수했는데 테슬라 그가 엄청 떨어졌잖아요. 예. 지금 현재 손실 수준이 70%라고 합니다. 그게 올라갈 때 저 레버리지 써서 2배로 내가 수익 낼 수 있다면 떨어질 때도 똑같은 거잖아요. 맞아요. 테슬라가 한 연초 대비해서 35% 떨어졌으니까 예. 이거는 한 70% 마이너스죠. 그 ETF를 샀으면. 네. 그러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미국 주식 사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네. 뭐라고 조언해 주시겠어요 이런 분들한테? 네, 모든 투자 판단과 그에 따른 투자 결과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인데 예, 미국 증시 어떻게 전망하세요? 미국 증시요. 예. 일단 미국 워런 버핏이 금융위기 때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바이 아메리카라고. 예. 그리고 자기가 투자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미국에서 투자해서다. 뭐 버핏처럼 장기 투자하는데 우리나라 국장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그러니까 미국 기업의 펀더멘탈은 튼튼합니다. 다만 지금은 가격 변동성에 시달리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지난해까지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예. 그 가격 수준을 감안하셔서 펀더멘탈이 좋은 기업을 약간 적당한 가격에 분할 매수하는 건 추천드리지만 지금 떡락했다고 해서 들어가 사야지 2배짜리 이거는 좀 위험하다라는 말씀드릴게요. 펀더멘탈에 좋은 기업을 분할 매수해서 장기 투자라는 거 모든 저 펀드 매니저들이 지금껏 다 하는 얘기인데 제로로 온 거예요. 제로로 온 게 그게. 자, 그런데 한국 증시는 계속 위축되잖아요. 맞아요. 이거 투자자들이 좀 돌아와야 될 텐데 K 증시로 네. 뭐 국장 탈출 뭐 이런 얘기만 나오고. 네, 맞아요. 이거 어떤 방법을 써야 돼요 지금? 뭐 방법은 가장 간단하죠. 국장 투자해서 돈 벌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예. 근데 그 방법이 지금 없어요? 딱히 없죠. 그나마 지금 해보겠다고 하는 게 밸류업하고 상법 개정이잖아요. 예. 그것도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돌아오겠어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비관적인데 오늘. 네, 어떡하죠? 죄송합니다. 네, 그렇지만 시장은 이래도 우리는 개인은 돈 버세요. 꼭. 예. 네. 알겠습니다. 시장은 저래도 개인은 돈을 버시라는 좋지만 이루기 어려운 얘기를 남기고 오늘 신들린 경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란 경제 전문 기자였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